네, 안녕하세요. 데일리아 이슈 김전입니다. 먼저 문자 서비스 안내 드릴게요. 화면 왼쪽 상단의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셨던 종목 상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네, 그럼 4월 13일 데일리아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성금요일로 휴장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세계 경제 이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네, 첫 번째 소식은 오펙 플러스가 하루 970만 배럴을 감축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는 내용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화상회의를 통해서 5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2달간 하루 동안 970만 배럴의 원유를 감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웬 970만 배럴? 약간은 의아한 규모일 수도 있는데요. 원래는 1000만 배럴을 감산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요. 이 멕시코의 반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감산 합의에서 멕시코가 새로운 복병으로 떠올랐기 때문인데요. 원래 규모였던 1000만 배럴은 글로벌 산유량의 1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하루에 250만 배럴씩 감산하고 이라크는 100만 배럴, 그리고 아랍에밀리트는 70만 배럴, 나이지리아가 42만 배럴, 그리고 멕시코가 40만 배럴로 이렇게 나라별로 일정 규모로 감산 부담을 일부 떠맡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멕시코 측에서 10만 배럴 이상의 감산은 힘들다고 동참을 거부하면서 계속해서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오펙 플러스에서는 멕시코의 요구를 결국 받아들이고 최종적으로 970만 배럴 감산 합의에 도달을 하면서 유가 전쟁은 일단락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날 미국이 오펙 플러스 합의 타결을 위해서 멕시코에 할당된 하루 감산량 중 30만 배럴을 떠안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이번 주 경기 지표 발표 시작입니다. 이번 주 13일부터 17일에는 수출입 물가지수, 그리고 3월 소매 판매와 3월 산업 생산 등 다양한 경제 지표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는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세를 주목하는 가운데 이 경기 지표에 따라서 증시의 방향이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발표된 미국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고 전해드렸었죠. 그럼에도 코로나19 진정 기대감이나 이 불확실성 완화로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증시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번 주에 발표되는 다양한 지표들은 코로나19 충격을 본격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특히 3월 미국 소매 판매는 미국 정부가 3월 중순 이후 단행한 셧다운의 정책의 여파를 반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지표 결과가 증시와 이 투자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데일리아 이슈와 계속 함께 해주세요. 네, 그럼 국내 증시로 넘어와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7포인트가량 하락하면서 출발했습니다. 4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출발한 건데요. 장중에 185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오늘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주말에 인보사 관련해서 기사가 나오면서 코롱 그룹주들이 모두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먼저 자세한 장마감 지수부터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그럼 오늘의 국내 경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국내 경제 이슈는 바로 4월 수출 감소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4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 금액이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를 했을 때 19%가량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석유 제품이나 무선 통신기기, 자동차 부품, 승용차 등과 같은 주요 품목 대부분에서 수출이 크게 감소했고요. 베트남이나 유럽, 그리고 중국이나 미국 등 국가별 수출에서도 대부분이 감소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수입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수입도 13%가량 감소했는데요. 수입의 경우에는 원유나 반도체, 이 기계류에서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수출과 수입 모두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세계적인 소비 위축을 다시 한번 실감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동안 버팀목의 역할을 해줬던 반도체 수출마저 꺾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월까지만 해도 전년과 비교했을 때 9.4%가량 증가를 했지만요.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면서 반도체 수출도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메모리 부분에 있어서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을 수 있지만요. 반대로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고 서버 시장이 급성장하는 만큼
메모리 반도체 수출에서는 회복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J콘텐트리입니다. JTBC에서 이번에 또 엄청난 드라마를 방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인데요. 주변에서도 정말 많이 보는 요즘 정말 핫한 드라마더라고요. 현재 6회까지밖에 방영이 되지 않았지만요. 매 회마다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하다가 마침내 18.8%라는 시청률을 기록을 했고요. 방송 3주 만에 JTBC 역대 드라마 중 두 번째로 높은 시청률을 세운 이태원 클라스를 가뿐히 뛰어넘고 스카이캐슬에 이어서 JTBC 드라마 역대 시청률 2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세계라는 제작사가 과연 어디인지 한번 찾아왔는데요. 바로 JTBC 스튜디오라는 곳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JTBC 콘텐트 허브라는 곳이었는데요. 사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 JTBC 콘텐츠의 저작권 관리나 유통, 수익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고요. 이 유튜브 채널인 워크맨이나 왓썸맨도 여기서 제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JTBC 스튜디오는 비상장사인데요. 여기에 J콘텐트리는 JTBC 스튜디오의 지분 41.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J콘텐트리의 사업 영역은 JTBC 드라마를 제작하고 유통하는 방송 부문과 메가박스 중앙의 지분 73.53%를 보유하면서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 부문,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화 부문에 있어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영화 관람객이 급감하고 있는데요. 2019년과 같은 기간과 비교를 했을 때 2월에 67%, 3월에 85% 감소하면서 1분기에 57%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극장 부분의 고정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영화 부분에 있어서도 실적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드라마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 전에 종영했던 이태원 클라스 인기에 이어서 부부의 세계까지 연달아서 시청률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 부문은 영업이익이 지난해 1분기보다 18% 늘어난 68억 원을 거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최고 8%가량 상승하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한한령 해제 기대감입니다. 오늘은 영상 콘텐츠나 엔터 관련주들이 큰 폭의 움직임을 보였던 하루였는데요. 최근에 중국판 유튜브라고 불리고 있는 요우쿠에서 한국 카테고리가 복원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한령이 해제되는 것이 아니냐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사드 배치 사건 이후에 한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중국에서는 중국 내에서 한류 금지령을 내렸었는데요. 이때를 계기로 한국 드라마는 중국 OTT 사이트에서 전면 삭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중국의 유튜브라고 일컫고 있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 이 요우쿠에서 드라마 카테고리에 일본과 한국 드라마 서비스를 재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재등장한 한국 드라마 카테고리에는 주군의 태양이나 응답하라 1994 그리고 시크릿 가든과 같이 한한령 이전에 수출 허가를 받은 구작 위주로 올라왔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한한령 해제로 양국의 문화나 관광 교류가 재개가 된다면 코로나19 사태로 국가 간 이동에 제약이 있는 만큼 관광과 같은 직접 교류보다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판매부터 재개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한한령 해제 기대감은 작년에도 데일리아드 이슈에서 몇 번 소개를 했을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에 기대감이 계속해서 있었고요. 또한 올 상반기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 이슈로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더 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양국의 교류가 약간은 주춤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 세계 최대 한류 드라마 소비 시장으로 꼽히고 있는 중국의 한한령 해제 기대감과 함께 올 5월에는 중국과 우리나라가 함께 언택트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코로나 사태 여파로 관객 없이 철저하게 언택트로 진행이 되는 이번 콘서트는 중국 전역의 온라인 플랫폼으로 실시간 스트리밍 될 예정인데요.
이번 언택트 행사가 한류 열풍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에 오늘 영상 콘텐츠 관련주인 J콘텐트리와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초록뱀과 바른손, 쇼박스 모두 강세를 보였고요. 이 밖에도 키스트라던가 SMCNC는 상한가까지 급등하면서 엔터주 역시 동반 상승세 이어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J콘텐트리와 한한령 해제 기대감 소식으로 데일리아드 이슈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